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벌써 2024년 7월의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올해 세운 계획, 목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인생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더욱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내 집 마련 또 부동산 투자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누가 뭐래도 가장 쉽고 가장 매력적인 부동산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연유로 이미 아파트 가격이 또 많이 상승했다. 그런 점을 또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투자의 종목을 좀 다양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번에는 서울의 물건을 한번 소개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경기도와 김포에 근린주택 그리고 단독 다가구주택 6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 약 한 1시간 정도 이상의 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일단 한번 저의 필터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관심 있다면 이 6개의 물건 직접 현장 답사를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도 좋습니다만 또 지금은 아파트보다는 근린주택 어떨까? 단독, 다가구 주택은 또 어떨까? 오늘 언급하는 근린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지가 중요하다. 웬만하면 역세권, 또 웬만하면 뭐 사거리 코너, 뭐 이런 부분들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만 또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일조와 뷰가 좋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더불어서 뭐 교육 여건, 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가까이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 용도 지역도 중요하죠. 진입로 중요하고 땅 크기도 중요하고 땅 모양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를 포함해서 뭐 근린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이런 주거용 부동산 입찰하기 전 권리 분석, 선순위 임차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가령 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이를테면 6월 5일자 근저당권이다. 요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대항력, 주택이라면 점유와 전입신고, 최소한 6월 4일 점유, 6월 4일 전입신고. 그러면 6월 5일 영시인 거니까 얘는 이제 낮이고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같거나 느리다면 이런 사람은 전부 다 후순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우리가 입찰하고자 하는 아파트, 뭐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있다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는다면 또 문제 없는 거죠. 만약에 배당을 안 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금액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갑니다. 또 하나 여러분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의 결련성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자, 이런 토지가 있다. 이런 토지에 이런 2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한테 요걸 맡겼다. 그래서 2층짜리 건물을 다 지어서 나한테 넘겨주면 공사 대금을 만약에 10억 원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건설회사가 저한테 전화 와서 키 넘겨줄 거니까 한번 와서 부동산 살펴보고 문제 없다면 10억 달라. 그런데 제가 가서 물건을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잘 지었어요. 하자가 없어.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주고 있다. 이럴 때 건설회사가 점유하면서 돈 줄 때까지 못 나갑니다. 이게 바로 유치권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진짜 유치권은 글쎄 한 2, 3% 거의 다 가짜. 그리고 또 뻥튀기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 광고. 자, 오늘 밤 7월 10일. 또 만약에 이제 7월 10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7월 24일 날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주 수요일 밤에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용산학원에서 하는 그리고 이제 1, 3주는 무조건 서울, 경기, 인천 임장하고요. 2, 4주에는 이론. 부동산 투자 또 뭐 경매, 주식 이런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수강료가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기 그리고 인천 근린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6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는 부천시 소사구의 근린주택입니다. 자, 요거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근린주택이고요. 부천시는 이제 관할법원이 부천지원. 토지 면적이 67.06평. 뭐 건물 짓기 딱 좋죠? 연면적은 37.34. 감정가가 14억인데 최저가가 반값이에요. 일단 직관적으로 대단히 싸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 한 두세 군데 들러서 토지 시세가 얼마나 할까, 또 이 지역의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면 7월 23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게 중요하죠. 자, 대지의 면적, 건물은 88년도. 여차하면 또 때려 부시고 새로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입지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 서해선 소세울역에서 도보로 뭐 한 10분 거리 역세권 사거리 코너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 없고 특별히 커멘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순발력 있는 임장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미래가 기대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인천 남동구의 근린주택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근린주택. 토지 면적이 48.04, 연면적이 87.42. 지금 요거 삼거리 코너에 요 건물 같습니다. 일단 입지는 일단 직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물건은 일단 말소기준 권리가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2022년 8월 8일.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주목하세요. 일단 요거보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 원,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낙찰자가 떠안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요 1억 원은 추가로 떠안는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요 사람도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천에 45입니다. 월세를 만약에 이제 안 냈다. 그러면 그 까고 2천만 원 중에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맥스 1억 2천만 원을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인데 둘 다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내가 이번에 4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1억 2천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5억 7천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거다. 이 계산은 꼭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자, 위치는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공원이 상당히 좋죠. 거의 뭐 한 역세권 삼거리 코너에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순발력 있는 임장을 통해서 입지가 어떤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둘 다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 둘 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은 못 받는 거고 낙찰자가 떠안는다. 특별히 코멘트상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 가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물건은 의왕시 삼동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요거는 경기 의왕시 삼동의 다가구 주택. 토지 면적이 91.51. 좀 크네요. 그죠? 연면적 148.39. 감정가 22억인데 두 번 떨어진 14억은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코너에 있는 거의 새 것의 물건으로 보입니다. 일단 요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 하고요. 요 근저당권보다 전입신고들이 전부 다 느립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들은 뭐 배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지 않는다. 위치는 1호선 의왕역에서 도보로 글쎄 한 12, 3분 거리 사거리 코너에 있고 근처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전부 다 느리다. 그래서 특별히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물건은 인천 서구 청라동의 단독주택입니다. 자, 이 건은 인천 서구 청라동의 단독주택. 와, 대지 면적이 108.51. 널널할 것 같습니다. 연면적 80.32. 16억인데 한 번 유찰된 11억 5천.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깔끔해 보이네 일단. 현장을 빨리빨리 가본다.
자, 이 건은 2023년 4월 5일자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후순위네요. 그죠? 예, 후순위. 그래서 특별히 떠안을 게 없다, 일단은. 다만 은행의 청구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경매가 취하 내지는 취소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치는 여기 뭐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나중에 이제 7호선 연장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예. 자, 근처에 스타필드 청라, 서울 아산병원, 골프장, 그다음에 청라 호수공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전부 다 느리니까 특별히 문제 없고 코멘트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자, 오늘 5번째 물건은 고양시 덕양구의 단독주택입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의 단독주택 토지 면적이 206. 건물은 뭐 허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땅만 보고 입찰한다. 15억인데 한 번 떨어진 10억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싸 보이긴 싸 보입니다만 어떨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위치가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대곡역이 나중에 경기도에서 또 최고의 역이 되는 거죠. 아마도 이쪽이 전부 다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 한 두세 군데 들러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체크하기를 바라고요. 미래 가치가 좋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게 없고 다만 이제 일괄 매각 토지 현황은 맹지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 가서 체크라고 하는 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세가 나왔고 감정평가 나온 것이니까요. 또 싸게 낙찰받고 나중에 도로를 낼 수 있을까? 또는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용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6번째 물건은 동두천시 송내동의 단독주택입니다. 이 물건은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단독주택. 와, 토지 면적이 엄청 크네요. 그죠? 340평. 건물은 그에 비해서 작은 편이다. 7억 3천인데 두 번 떨어진 반값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8월 7일 날. 세컨하우스로 일단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일단 사진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점. 현장 가서 체크하길 바라고요. 자, 이 건은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 이제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1호선 지행역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가로 가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지하철역이 있다는 것은 동두천에서 일단 이런 것들은 뭐 강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곧바로 이 위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또 강점으로 보입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떠하는 임차인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뭐 정자 창고 조그만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현장 가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유치권을 신고했다가 유치권을 철회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장 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하고 인천에 아파트보다는 더 매력적인 근린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6건을 알아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꼼꼼하게 또 입지가 좋다라고 한다면 싸게 잘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물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해 여러분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 또 부동산 투자, 재테크 수단으로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